반갑습니다. 원픽 리포트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입니다. 하루 만에 약 2천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단 하루만입니다. 2026년 6월 8일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충격이 바다 건너 우리 코스피 시장까지 그대로 덮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을 켜본 분들은 아마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하락 이대로 계속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검은 월요일의 정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6월 5일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출발점은 미국이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가 마이너스 1.35%,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65%, 특히 기술주가 잔뜩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4.1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스닥이 유독 많이 빠졌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술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이번 하락에 한복판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종목만 따로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어로 SOX라고 부르는 이 지수가 하루 만에 10.3% 폭락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30곳을 묶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경기의 풍향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가 휘청였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렸다라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 1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던 바로 그때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입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충격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 지수를 끌어내렸을까요? 자,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3%, 통신용 반도체 마벨 테크놀로지도 13.3% 빠졌고요. 한때 반도체 상징이었던 인텔이 11.3%, 그리고 그래픽칩의 강자 AMD가 10.9% 추락했습니다. 또한 AI 대장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마저도 6.2%, 그 전기차의 테슬라도 6.6%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AI 투자 열풍을 이끌며 시장을 밀어올렸던 주인공들이 한날 한시에 일제히 매도 폭탄을 맞은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번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브로드컴 쇼크였습니다. 브로드컴은 AI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매출 전망을 시장 기대만큼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장에는 한 가지 무서운 의심이 번졌습니다. 혹시 AI 호황이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는 것은 아니냐 하는 공포였죠. 이걸 경제 용어로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피크, 즉 정점에 지나 내리막으로 돌아선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신나게 오르막을 달리던 자동차가 정상에 도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투자자들은 서둘러 차에서 내리려고, 다시 말해 주식을 팔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든 두 번째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자, 바로 금리에 대한 공포입니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새로 생긴 일자리가 17만 2천 개, 시장이 예상했던 8만 5천 개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보통은 고용이 좋으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악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5%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왜 기술주가 힘들까요? 이 기술주는 먼 미래에 크게 벌 것이라는 기대로 비싸게 거래되는데, 이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가치를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매력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불길은 결국 우리 시장으로도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넘게 빠지며 7,4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9% 넘게 빠지면서 911포인트까지 밀렸죠. 여기에 환율까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560원을 돌파하면서 무려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이게 왜 문제인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린 주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최근 주가 쏠림 현상의 주인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18% 급락하며 295만 5,500원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도 7.68% 빠지며 191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0만원, SK하이닉스의 200만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대가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두 종목 모두 미국발 반도체 충격을 그대로 얻어맞은 검은 월요일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에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20거래 연속으로 우리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차손이란 원화 가치가 내려가서 같은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꿨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이던 주식을 팔았는데 환율 때문에 손해지는 달러가 줄어드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환율 급등이 외국인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고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악재가 한데 모인 결과 6월 8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6월 8일 월요일 이날 코스피는 개장한 지 단 3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란 주가가 너무 급하게 떨어질 때 시장을 잠시 멈춰 세우는 일종의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과열된 공포에 숨 고를 시간을 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만큼 하락 속도가 위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코스피는 한때 장중 7,442포인트까지 추락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는 8.29%, 코스닥은 9.08%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10%, SK하이닉스도 7% 넘게 하락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두려워하던 검은 월요일이 그대로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앞으로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의 방향을 가를 두 번의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 CPI 발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만약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잠잠해지나 싶던 금리 공포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의 실적도 AI 투자가 식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는 6월 12일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 즉 IPO입니다. 워낙 거대한 기업이 새로 상장하다 보니 여기에 돈이 몰리면 기존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다 보니 시장을 보는 시선도 둘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공포론이 있습니다. 자, 공포론은 AI 호황은 이제 정점에 지났다라는 시각이죠. 반도체 경기는 원래 오르내림이 큰 산업인 만큼 일시적인 호황을 영원한 추세로 착각하면 위험하다라는 경계의 목소리입니다. 또 반대편에는 기회론이 있습니다. 과도한 공포는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는 시각인데요.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실적은 여전히 탄탄한데 공포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면 이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바로 기회론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쪽이 맞을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분간은 시장의 출렁임, 즉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다, 매도다, 단정지어 결정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망의 자세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오늘 다룬 시황 분석과 시장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인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원픽 리포트 멤버십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제와 투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텔레그램 링크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검은 월요일은 미국발 반도체 충격, 금리 공포, 그리고 환율과 외국인 매도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당장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탈환할지 아니면 계속 하락하여 예전 가격으로 회귀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진 지금 무리한 베팅은 되돌릴 수 없는 실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가장 위험한 건 이유도 모른 채 공포에 휩쓸려 판단하는 겁니다. 월요일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을 보유해 놓으시고 섣부른 예측으로 한 번에 사고 팔기보다 흐름에 맞춰서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 그 왜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흔들리는 장에서 중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